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중국은 언제나 선을 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최근 김치부터 시작해서 삼계탕까지 한국의 모든 것이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미국에 한복의 날을 제정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것도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며 민주주의를 흉내내던 중국인들이 세계적 망신만 당한 일도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주부가 김치의 본고장은 한국이라는 내용의 글을 현지 신문에 투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기노 고쿄시의 김치는 한국의 종가라는 제목의 글이 일본 일간지 중 발행 부수가 가장 많은 요미우리 신문에 실렸습니다. 스기노 씨는 한류의 영향으로 10년 전부터 한국에 방문했고 여행 중 김치의 맛에 빠졌다며 중국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김치는 중국의 전통식이라고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며 연구와 국리를 거듭해 현재의 김치를 만들어낸 한국 사람들이 반발하는 마음을 이해할 것 같다고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 투고글은 일본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이 기사에 달린 댓글 딱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댓글을 통해서 일본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 참결할 문제가 아니다. 국리나 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기원이 어느 쪽인가의 이야기다. 이웃나라는 일본과 달리 기원이라면서 시끄러우니까 기원은 중국이고 일본인은 확정 지어주는 걸로 조용히 있으면 된다. 추천수가 2만이 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중국의 주장에 고등학생들이 나섰고 놀라운 성과를 올렸습니다. 한복이 중국 전통 의상이라는 주장에 분노한 미국의 한인 고교생들의 노력으로 미국 내 한 도시가 해외 최초로 한복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김치와 한복이 중국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논란이 일자 미국 내 한국계 학생들 사이에서 우리 문화라는 근거를 남기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학생들은 미 정치권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한복의 날을 제정해달라는 청원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테너플라이 시장은 이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테너플라이 시는 현지 시각 6일 한복의 날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뉴저지 테너플라이 시는 매년 10월 21일을 한복의 날로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해외에서 한복의 날이 제정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소속된 재미 차세대 협의회는 2017년 뉴저지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계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종차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결성된 청소년 단체로 최근 구글이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한 것에도 단체로 항의 메일을 보내 1시간여 만에 원산지를 바로잡고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관련 논문 논란과 관련해서도 미 언론에 사건의 전개 과정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도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은 민주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일본 기사에서는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콩은 혼란 속에 있습니다. 홍콩의 자유는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 맞서 수많은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중국 정부는 더 강하게 홍콩을 압박했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2020년 6월 30일부로 홍콩 내 반정부 활동을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홍콩 통제를 강화하려고 일명 홍콩보안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해 홍콩의 민주파 47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홍콩을 강하게 압박하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륙에서 홍콩을 어떻게 보는지 물어보면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는 답변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민주주의를 들먹이면서 대륙 사람들을 아래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중국은 홍콩에 비해 모든 것이 뒤처져 있습니다. 가난하고 문화 수준도 뒤떨어집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조차도 없습니다. 홍콩 시민들 눈에 중국인들은 한참 뒤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인터넷을 비롯한 IT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전자화폐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끌고 다닙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졌고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중국을 보고 서구 자유주의 진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틀림없이 중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경제 성장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됐으니 이제는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더 안정돼서 좋다. 중국에서 조사한 여론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중상층은 민주화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중산층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 살 수 있게 됐고 아파트도 살 수 있게 됐다.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문화혁명 시절과 비교하면 이렇게 풍요롭고 행복한데 이제 와서 혼란은 원하지 않는다. 현재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고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생활인데 뭐하러 민주주의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배부른 돼지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는 일본도 중국과 동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인들이 한국까지 와서 민주주의를 흉내내는 행동을 해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8년 4월 27일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당시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성화봉송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때 한국과 해외의 인권단체에서 중국의 티베트, 위구르 탄압, 탈북자 송북, 파룬궁 문제 등 중국의 인권 문제에 항의하기 위해 180여 명이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엄청난 인파의 중국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6,500명에 달했습니다. 그리고는 180명 대 6,500명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 정부를 옹호하며 오물을 투척하고 흉기까지 휘두르면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성화봉송을 호위하러 나온 전 의경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당연히 한국의 일반 시민 중에서도 큰 부상을 당한 부상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이들이 얼마나 과격하고 폭력적이었으면 취재하러 온 중국 취재진들 일부가 말렸을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대단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정치에서 그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보수와 진보, 국민 대통합을 이들 폭도들이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이들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중국 대사관이 중국인 유학생회 등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인들이 성화봉송 행사에 많이 참석하도록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폭도들 뒤에 중국 정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정부는 너무도 무력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아직 젊은 학생들이니 선처를 부탁한다는 말을 전했고, 당시 한국 정부는 폭력을 행사한 중국인들을 모두 아무런 처벌 없이 풀어줬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국민의 중국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중국 정부가 나쁜 것이지 중국 국민들은 선량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중국 국민들도 중국 정부와 똑같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전 세계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법과 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그 나라 국민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식 민주주의일까요? 이러한 중국인들의 행동은 민주주의의 파괴이고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에 도전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4.27 중국인 서울 폭동의 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또다시 한국 땅에서 발생한다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